얼마 전 폐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중국으로 날아왔던 기자가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이 화제입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려고 한국에 갔을 때와 너무 다른 경험을 해 깜짝 놀랐다는데요. 동아시아라면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각각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로 외신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올림픽 경기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나 그 나라의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소소하게 보도했었죠. 평창 올림픽은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문제였던 역대 최고의 올림픽이었던 만큼 한국에 방문했던 선수들은 물론 취재진의 만족도도 최상이었습니다. 다시 평창 올림픽이 열려 평창으로 취재 오고 싶다고 말할 정도죠. 평창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기자들은 중국도 한국 옆에 있으니까 비슷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중국행에 올랐는데요. 중국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그 생각이 아니랬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창과 베이징 둘 다 들렀다는 익명의 기자가 작성한 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주요국의 보이콧 등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다. 그럼에도 막상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평창 올림픽은 내가 처음으로 올림픽을 취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 한국 공항에 들어선 순간부터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다고 기억된다. 공항은 쾌적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었다.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중국도 한국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중국에 도착해서 알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까지는 중국인들 목소리가 지나치게 큰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직원에게 질문할 때 벌어졌다. 나를 지나치려는 직원을 붙잡아 잠시 질문할 때 캐리어가 2에서 3m 정도 떨어져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원과의 대화를 마치고 뒤를 돌아봤더니 내 캐리어가 사라졌던 것이다. 몇 초 동안 벙찌다가 곧 엄청난 분노가 차올랐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서 일단 공항 측에 신고를 해두었다. 물론 이건 내 물건 관리에 부주의한 내 탓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서 중국도 그럴 거라 생각했던 건데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한국 공항 화장실에서 깜빡하고 휴대폰을 두고 나왔었을 때 나 다음으로 들어간 한국인이 이거 당신 건가요? 라며 건네주었고 카페 테이블에 지갑을 두고 음료만 들고 가버렸을 때도 다시 카페로 돌아갔더니 직원이 손님 것 맞냐며 건네준 기억이 있다.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하고 갈 걸 후회가 됐다. 중국이 한국과 가까이 있어서 당연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오산이었다. 결국 중국에서 내 캐리어는 찾을 수 없었다. 내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노트북인데 복구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다. 앞으로 중국에 갈 사람들은 절대 덤벙대지 말고 자기 물건 철저히 챙기는 게 좋을 것이다. 이 글을 접한 중국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사실 중국에 가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한 공항 CCTV를 확인해보면 사실인 것이 인증되는 것이었죠. 이런 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더 많이 일어났었고 당시 미국의 한 방송사는 중국과 한국의 공항을 방문해 이것을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인 없는 물건이 중국에서는 사라졌고 한국에서는 유실물 센터에 접수되거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욕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소매치기나 도둑질이 만연한 해외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국민성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BBC 기자가 한국 속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금세 돌려받았던 것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로라비커가 속초에 놓고 온 지갑 안에는 현금은 물론 귀중품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는 채로 지갑을 돌려받았다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한국이니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갑의 포장 상태였는데요. 다 먹은 과자 상자로 대충 포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운송 도중 분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포장이라면 그 누구도 지갑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밥 먹으러 식당 갔다가 K양심을 목격했다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캐리어 목격담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적도 있죠. 이 누리꾼이 길을 가다 찍은 사진에는
음식점 밖에 줄을 서 있는 캐리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캐리어 주인들이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 위해 캐리어를 잠시 세워놓은 모습이었는데요. 누리꾼은 이게 바로 한국이라며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맞다.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거의 훔치지 않는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도 그런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살다 와서 캐리어를 밖에 놓는 게 불안해서 밥 먹다가 체할 뻔했는데 같이 먹는 한국인 친구가 밥이나 먹으라더라 라는 경험담을 이야기했죠. 그 밖에도 수많은 공공장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트위터의 한 유저는 이런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공공장소로 보이는 복도에 짐들이 놓여져 있고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몇 년 전 연말가요 시상식인 가요대 축제를 관람하러 간 관객들이 각자의 겉옷을 두고 간 모습입니다. 그들은 콘서트장에서 화끈하게 잘 놀고는 공연이 끝나자 복도에 잘 있던 겉옷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겐 무척이나 익숙한 풍경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일화들이 충격 그 자체라고 합니다. 한국이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또 외국인들이 보고 놀라는 것이 있는데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옷을 진열해 두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가게 주인이 밖에 놓아둔 물건을 지키고 서 있지 않는 경우 대부분 도난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잡동사니, 과일 등 그 품목이 무엇이든 가게 밖에다 진열해 놓아도 한국인들은 가져가지 않죠. 택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치안이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한국의 치안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준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힐조선이라며 폄하하는 일부 한국인들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커뮤니티에 한국 치안이 좋다는 말 거짓말인 거 알아?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거는 부족하면서 불평불만만을 나열하여 한국을 떠내리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본때를 보여주며 글쓴이를 참교육시켜 주었습니다. 너 외국에서 오래 살아본 적 없지? 내가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대학교에서 총기 사건만 2번 있었어. 해외 살아보세요. 나는 동양인 여자라는 이유로 더 자주 타겟이 되는데 한국에서 총 맞을 걱정 없어서 좋아요. 소매치기 걱정도 덜하고요. 외국 치안이 훨씬 2만 배, 100만 배 안 좋아요. 저 남자가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 외국에서 살 때 훨씬 자주 드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전한가 싶어 가본 적 없는 한국에 대해 궁금증을 품은 외국인들은 커뮤니티에 한국은 얼마나 안전해?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 나가도 길거리에서 안전하다고 느껴져? 공공장소에도 소지품을 아무렇지 않게 놓고 다닐 수 있어?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3일 동안 공공장소에 노트북 한 대가 놓여있는 걸 봤어. 노트북 주인이 3일 후에 와서 가져갔어. 그거 참 대단하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야. 난 한국에서 위험한 곳을 아직 본 적이 없어. 한국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안전해. 마치 위험하게 안전하다고 해야 할 정도라니까. 한국에 위험한 곳이 있다는 소린 말 그대로 금시초문이다. 어디가 있을까 좀 생각해보긴 했는데 그런 곳 없어. 나는 젊은 한국인들이 미국, 호주, 영국이나 전 세계 다른 어디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다. 이건 정말 그냥 동네 따라 달라. 뭐 외국인이 많은 동네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곳을 안 가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다. 서울은 모든 면에서 꽤나 안전해. 새벽 1시에 혼자 걸어서 귀가한 적도 있었는데 그냥 괜찮았어. 미국의 인구 밀집도 높은 대도시에서 그렇게 했다간 높은 확률로 무슨 일 당할걸. 거기다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뭐 그냥 국가 전역에 걸쳐 안전 보장은 확실하다는 거야. 그래도 험한 동네라면 너무 늦게 돌아다니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여전히 안전하긴 하겠지만 난 사람들한테 이태원이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라고 얘기하곤 했었어. 근데 근 몇 년은 이태원도 꽤나 안전하더라고. 아마 좀 더 남쪽에 있는 미군 부대 쪽 도시들은 좀 거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경험상 이태원이 전에 그랬던 것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아. 이렇듯 안전하기로 정평이 난 한국에는 서구권의 선진국들이나 치안 문제를 겪는 나라들에서 연수를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훌륭한 치안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경찰, 검사들이 방문하는 것인데요. 새삼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치안 좋은 나라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